개인적으로 26시즌 한화이글스의 타선 굉장히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까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뭐 신인 선수의 합류라든지 페라자의 합류라든지 강백호의 합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화이글스 타선 굉장히 매력적이고 터지면 또 고점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한화이글스보다 타선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평가 자체가 하나이글스의 타선보다는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뭐 이런 팀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씩 이제 주요 선수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김지찬인데, 김지찬은 사실 지난 시즌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기록이 좋지 못했다기보다 90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햄스트링, 고질적인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누적 스탯도 쌓을 수가 없었죠. 타율은 2할 8푼 1리인데 OPS는 0.686.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지찬 선수를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는 삼진을 잘 안 당하는 선수입니다. 보통 삼진 퍼센테이지가 13에서 14 아래면 진짜 이 선수 삼진 구경하기 힘들다. 만약에 10%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그 선수를 삼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김지찬 선수도 11%대 이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삼진 잡는 건 방망이를 상당히 짧게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고, 볼넷도 많이 얻어냅니다. 아무래도 ABS 시스템에서는 김지찬 선수의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좀 좁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투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김지찬 선수를 상대로는 어떻게든 이 선수를 루상에 내보내지 않기 위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상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김지찬 같은 선수는 팀에 꼭 있어야 하는 선수죠. 개인적으로는 신인인 한화의 오재원 선수가 이런 김지찬 같은 유형으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경기 수는 130경기 이상을 출전해주는 선수로 말이죠. 무튼 김지찬 선수의 지난 시즌 스탯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선수,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한 명 타선에 배치가 돼 있으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물론 그전 시즌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또다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김성윤의 브레이크아웃 시즌. 이 선수는 정말 재밌는 게, 김지찬, 김성윤 뭔가 체형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 선수는 장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OPS가 0.893이에요. 물론 이제 출루 자체도 잘하지만 장타력 자체를 갖춘 선수에다가 타율 자체도 지난 시즌에 거의 이제 수위 타자를 겨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죠. 홈런 자체는 6개지만 타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거기다가 기스번트를 자주 시도를 하죠. 근데 이 선수는 진짜로 기스번트 자주 시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역시나 까다로운 이유는 삼진 퍼센테이지가 딱 1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자릿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진 잡기 정말 어려운 선수고, 타석당 볼넷도 12개, 10%가 넘어가니까 김지찬, 김성윤 이 선수들이 삼진을 잘 안 당해요. 그러니까 방망이에 맞았을 때 인플레이가 안타가 될 확률은 사실 투수가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선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뭐 오늘 타순을 제가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선수들 제 임의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구자욱인데 결국 아직은 삼성은 구자욱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자욱 선수의 지난 시즌 초반 모습을 생각하면 구자욱이 예전 같지 못한, 근데 뒤로 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캡틴 구자욱의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홈런도 20개 가까이 때려냈고요. 타석당 삼진 퍼센테이지도 15% 아래.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삼성 타자들은 앞서 소개한 선수들 모두가 15%가 넘지 않는 삼진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0% 이상의 볼넷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공을 굉장히 잘 보는 선수로 구성이 돼 있다. 야구를 잘한다, 타격을 잘한다. 저는 공을 잘 보는 것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율도 3할 1푼 9리. 결국은 이제 국가대표 뽑히게 됐고, 좌익수 수비 쪽에서 아쉬움을 뭐 드러낼 수는 있지만 사실 공격 이렇게 해주는데 수비까지 잘하면 그건 이제 사기 캐릭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김영웅 선수인데, 저는 사실 김영웅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있는 거는 상당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삼진 퍼센테이지가 앞서 소개해준 선수들이랑은 다르죠. 28.7%, 리그에서 거의 삼진 가장 많이 당하는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을 잘 보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타석에서 진짜로 큰 거 한 방 노리고 이런 영웅 스윙 하는 선수가 필요해요. OPS가 0.778. 사실은 지난 시즌 김영웅 선수는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한화 이글스 상대로 엄청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 모습이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부침이 조금 있었지만 이 선수는 고점이 높은 선수다. 이건 모두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홈런 20개 이상을 결국은 때려내기도 했었고 중간에 뭐 2군 내려가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김영웅이 타선에 들어서면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뭐 구자욱, 김성윤 거기에다가 디아즈 같은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웅 선수는 여기서 본인의 스윙을 유지를 해야죠. 여기서 막 삼진을 줄이려고 그런 방향성으로는 아마 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가 없는 선수고 이 어떤 타선의 내용들을 봤을 때 김영웅 같은 유형이 딱 필요한데 딱 김영웅이 있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을 상당히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판단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재현이거든요. 사실 현대야구는 유격수 포지션에 좋은 수비력 거기에다가 준수한 공격력을 갖춘 유격수가 있다면 그 팀은 장기적으로 강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개인적으로 NC 다이노스를 생각보다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김주원, 김영준이 있기 때문이고 한화 이글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심우준 선수 물론 심우준 선수가 공격에서 비빌 수는 없지만 이재현 선수가 젊다는 건 삼성 라이온즈에게 굉장히 큰 힘이죠. 지난 시즌 뭐 타율이 2할 오픈 4리 OPS는 0.8 거의 가까이 됐는데 뭐 라팍을 쓰고 구장 보정을 한다고 해도 이재현 같은 선수가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죠. 이거는 코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영웅, 이재현 이 두 선수는 실제로 내야 쪽에서 수비도 굉장히 좋은 선수기도 하고요. 유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홈런 16개. 이재현 선수도 스윙을 굉장히 야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삼진 당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어차피 삼성 라이온즈 공을 볼 수 있는 선수, 삼진 조금 안 당하면서 출루해 줄 수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근데 이재현, 김영웅 이 선수들은 오히려 한 방 노릴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다는 게 삼성 라이온즈에게는 굉장히 크다. 김영웅, 이재현 이 두 선수가 젊다는 것도 상당히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의 무서운 타선을 완성해주는 선수입니다. 사실 이 국내 선수들 물론 좋지만 여기에 외국인 선수가 그냥 평균 정도의 선수였으면 삼성 타선 무섭기는 한데 뭐 최강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 타선이 최강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는 결국은 이 디아즈죠. 디아즈가 완성을 해주는 거고 144경기 모두 뛰었고 디아즈 약점은 딱 하나예요. 다리 느린 거. 근데 그게 현대야구에서는 그렇게 큰 약점으로 지적받지도 않죠. 1루 수비조차도 엄청 잘하는 선수입니다. 홈런 개수 50개에다가 OPS 1이 넘어가고 뭐 사실 지난 시즌 폰세 없었으면은 닭 MVP 시즌이었고 디아즈 정도는 좀 뭐 상위 리그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디아즈가 계속 남아있나 싶어요. 그래서 디아즈 선수는 뭐 도루 한 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 인사할 때 했나? 간부와 인사할 때 한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석당 삼진도 홈런을 50개를 치면 인간적으로 삼진 퍼센테이지가 20%는 넘어야지. 근데 16%도 안 된다는 거죠. 공도 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노림수도 확실히 있는 선수고 걸리면 넘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을 진짜 무서운 타선이지만 진짜로 개무섭게 만드는 건 디아즈가 맞죠. 거기에다가 이 최영우가 가세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완성된 선수는 지금 현 리그에는 최영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축구했는데 그 애들 못 따라가더라고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이 최영우 선수는 왜 늙지를 않냐 말이지. 타율이 3할 7리에 OPS는 0.928. 0.9가 넘습니다. 젊은 선수들과의 어떤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전반기 엄청난 페이스에 비해서 후반기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거는 당연한 그마저도 없었으면은 뭐 50살까지 선수 생활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영우 선수를 뭐 중심 타선에 이 선수가 3, 4번 쳐야 되는 뎁스였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영우가 그냥 하위 타선 6번, 7번 쪽에서 활약해주면 되는 뎁스이기 때문에 최영우의 가세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고 지난 시즌에만 홈런이 24개였으니까 지금 살펴본 바로는 뭐 디아즈, 김영웅, 최영우, 구자욱
다 합치면은 팀 홈런이 150개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경기장은 라이온스 파크예요. 그리고 그나마 삼성 라이온즈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백업 포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은 강민호 선수가 건재하니까 백업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고, OPS도 0.75 이상을 기록을 했고 홈런도 10개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체력적인 안배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인 박세혁 선수까지 이제 백업에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 강민호 선수와 최영우 선수의 에이징 커브의 각도가 완만하게 그려진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당연히 이 멤버면 반드시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이겠죠. 그래서 뭐 이외에도 류지혁 선수도 있고 나머지 뎁스들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주요 선수 8선수들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야, 이 선수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니 참 무섭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랑 16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경기들이 참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한화 이글스도 열심히 또 보강을 해서 공격 쪽에서 좀 맞불을 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또 좋아요, 하입이라는 게 요즘 있더라고. 하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